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상당히 식견이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매끄럽게 잘하는 걸 보고 강경화 후보자를 아예 그래서 지금 그 외교부 쪽에다가 완전히 그 자리를 주는 쪽으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경화 그 지금 외교장관 후보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화해 협력 정책 이게 대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든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해왔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코드가 잘 맞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이런 부분들에 지금 초점이 조금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그런 능력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원래 제기된 의혹까지 합쳐서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꼭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이중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대표가 이야기한 국민의 이중대가 저는 국민의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준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준여당은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걸 시시비비기를 분명히 가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야당을 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으로 준여당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건 양당 체제로 이 다당제가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공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당제가 가능할 수도 권력 구조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정부 여당과 협조를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비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장관을 갖다가 이제 임명한다 하면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일을 하기에 도덕적으로 흠길이 없는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 대비했고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인지는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도덕적 흠결이 일부 지적되긴 했지만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전문성은 압도를 했습니다. 저보다 감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위장 진입되고 했지만 정말 시키면 잘할 것 같다는 믿음을 줬는데 반대로 강경화 후보자는 이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주관적이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여론조사도 결과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드 물어봤을 때 또는 한미 정상회담 물어봤을 때 국민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의 도덕적 흠결을 덮을 만큼 일의 처리 능력에 대한 믿음도 많이 못 줬다는 게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는 밀어붙이면 됩니다. 왜? 법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러면 강경화 장관을 시키는 게 옳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붙이면요. 사실은 김상조 후보가 청문회를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공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당 의원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김상조 후보한테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어떤 경제민주화 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 관련해서 맞짱을 뜬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내용적으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본 거죠. 그래서 막 물고 뜯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갔고 심지어 거기서 가상을 해서 답변을 해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곤욕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도 사실이 아니냐. 다만 이제 준여당 부분은 방금도 하셨지만 준여당이라는 것은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여당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준여당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이미 강경화를 좀 해주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수도권 중심의 소장의원 몇몇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당도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강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데 전직 외교부 장관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 다 아우라서 이분들이 전부 자격이 있다, 잘할 사람이다라고 지지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의원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전직 장관들은 저 사람 굉장히 장관하서 잘할 것 아마도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론이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전직 장관들이 뭐 보수 정권에 있었던 진보 정권에 있었던 1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는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장관 지내봤고 외교부 정통 출신들이고 뭐 다 예무고시 출신들이고 우리가 뭐 국민들한테 평가 잘 받던 예무장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걸 누가 시켜서 저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말이 맞는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저분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서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분들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여론을 바꾸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아까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외교부 장관은요, 국민들이 막상 뽑아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교가 원래 외교부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이해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지지선의 사실은 전직 외교장관들인 거예요. 예. 그 사실은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해외에서는 야, 외교부 유엔 사무처장이 뭐하러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급수를 낮춰서 가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저분의 직속 상관이었던 게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었고 예. 대통령급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딱 어떻게 보면 걔는 맞아떨어질 정도의 능력 검증이 돼 있는데도 우리가 외교부의 일 자체에 대해서 잘 국민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외교부 장관들이 받쳐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국민 여론 따르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 쪽으로 좀 늘 알겠습니다. 멀리 예. 바라보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비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장관을 갖다가 이제 임명한다 하면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일을 하기에 도덕적으로 흠길이 없는가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 대비했고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인지는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도덕적 흠결이 일부 지적되긴 했지만 예.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전문성은 압도를 했습니다. 전부 다 감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위장 진입되고 했지만 정말 시키면 잘할 것 같다는 믿음을 예. 줬는데 반대로 강경화 후보자는 이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주관적이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여론조사도 결과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드 물어봤을 때 또는 뭐 한미 정상회담 물어봤을 때 국민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의 도덕적 흠결을 덮을 만큼 일의 처리 능력에 대한 믿음도 많이 못 줬다는 게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는 밀어붙이면 됩니다. 왜? 법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가 장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러면 강경화 장관을 시키는 게 옳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붙이면요. 사실은 김상조 후보가 청문회를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공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당 의원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김상조 후보한테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그런 어떤 경제민주화 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과 관련해서 맞짱을 뜬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내용적으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본 거죠. 그래서 막 물고 뜯은 거라고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갔고 심지어 거기서 뭐 가상을 해서 답변을 해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곤욕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도 사실이 아니냐. 다만 이제 준여당 부분은 방금도 하셨지만 준여당이라는 것은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여당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준여당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이미 강경화를 좀 해주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수도권 중심의 소장의원 몇몇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당도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강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데 전직 외교부 장관들 그러니까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 다 아우라서 이분들이 전부 자격이 있다, 잘할 사람이다라고 지지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의원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전직 장관들은 저 사람 굉장히 장관하서 잘할 것 아마도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이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전직 장관들이 뭐 보수 정권에 있었던 진보 정권에 있었던 1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는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장관 지내봤고 외교부 정통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예. 상당히 식견이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매끄럽게 잘하는 걸 보고 강경화 후보자를 아예 그래서 지금 그 외교부 쪽에다가 완전히 그 자리를 주는 쪽으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경화 그 지금 외교장관 후보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화해 협력 정책 이게 대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든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해왔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예. 상당히 코드가 잘 맞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예. 이런 부분들에 지금 초점이 조금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그런 능력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원래 제기된 의혹까지 합쳐서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꼭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이 바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이중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대표가 이야기한 국민의 이중대가 저는 국민의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준여당이라는 말씀도 예. 하셨지만 준여당은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시시비비기를 분명히 가리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야당을 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으로 준여당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건 양당 체제로 이 다당제가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공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당제가 가능할 수도 권력 구조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정부 여당과 예. 협조를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